여러분, 정세호 선생님의 타임리입법 잘 듣고 왔나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말을 풀이하면 쉽게 심장과 폐를 소생시키는 방법이겠죠. 심폐소생술은 의식을 잃고 심장과 폐가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장과 폐가 갑자기 멈출까요? 아니면 예고를 하고 멈출까요? 네, 갑자기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인이나 가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심폐소생술의 이론을 잘 익히고 있어야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심폐소생술 실습에서 잘 할 수 있겠죠? 자, 심폐소생술에서 심장과 폐가 멈췄을 때 혹시 몇 분이 멈추면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할까요? 네, 그렇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4분 정도의 심장과 폐의 작동이 멈추게 되면 심장과 폐의 기능, 몸에 피를 보내주고 뇌에 피를 보내주는 동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에 있는 산소 또는 영양분이 몸으로 가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소생하기 어렵겠죠. 그것을 살려주기 위한 방법이 심폐소생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심폐소생술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내 주변 사람이 갑자기 심정지 상태를 겪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렇게 되면 주변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위험한 환경이 있지는 않은지 주변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 확인을 하러 갑니다. 환자의 의식 확인 단계죠.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환자의 의식을 확인할 때는 환자를 격하게 흔들어서 의식을 확인하면 안 돼요. 왜냐? 환자의 2차 손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환자의 의식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는 119에 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자신이 119에 신고하려면 이 환자를 보호하고 있음에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119 신고는 주변인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주변인에게 부탁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신고를 부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신고를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잘 안 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빨간 옷 입으신 분 신고 좀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특징을 정확히 말해줘야 그 분이 신고를 해주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신고 단계입니다. 빨간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동 제세동기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건데 거기 파란 옷 입으신 분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라고 신고하는 단계가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환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했으니까 호흡을 확인해야 돼요. 이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호흡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확인할 때는 보고, 듣고, 느끼고 라고 해서 내가 환자의 입에 귀를 갖다 대고 시선은 가슴을 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확인을 했는데 의식이 없고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흉부 압박, 즉 가슴 압박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가슴 압박 단계란 우리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손바닥을 쭉 펴고 손깍지를 낀 후에 여기 손꿈치 부위로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실습에서 할 거고요. 자, 가슴을 압박할 건데 가슴을 압박하는 횟수는 30번입니다. 한 사이클당 30번. 근데 이 30번을 할 때 횟수는 분당 100회의 속도로. 이것도 실습할 때 우리 같이 해볼게요. 자, 30번의 가슴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단계, 인공호흡 단계입니다. 인공호흡 단계는 이 환자에게 내 숨을 불어넣어줘서 산소를 공급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내가 인공호흡을 잘 할 수 없다면 생략해도 되는 단계예요. 하지만 내가 좀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이 인공호흡 단계를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인공호흡 단계는 환자의 기도를 개방한 후에 2번 숨을 불어 넣어줄 거예요. 2번 숨을 넣어준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자,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30번 가슴 압박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야 되냐? 자, 이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이유는 환자의 피를, 내가 심장을 압박해서 피를 수동적으로 온몸 그리고 뇌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피가 돌아야 환자가 세포가 죽지 않고 원활히 소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을 쉬면 안 돼요. 쉬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서 쉬지 않고 계속 30번 가슴 압박, 2번 인공호흡, 그 다음에 30번 가슴 압박, 2번 인공호흡, 이렇게 119 구조대, 즉 전문가가 올 때까지 내가 계속 시도를 해줘야 이 환자가 원활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심폐소생술 이론은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